이번엔 기부금 통장 명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과거부터 시민당 공천 직전까지 이 정의연 단체 살림을 꾸려오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모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트위터에 남아있는 모금 동력을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후원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금주는 보면 모두 윤미향 본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직 정의연이나 윤당선인의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기자회견 후 엿새 만에 입을 열었는데요. 나는 할 말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면서 정의기억연대는 고쳐서 못 쓴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연의 해명에도 해체를 주장한 이용수 할머니,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측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연에서는 사실 이용수 할머니랑 이 맞서는 것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또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정 기자, 5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입장문을 내놨는데 또 어제 다른 언론과 취재에 응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동안의 얘기를 또 꺼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 기자회견 직후에 정의연이 반박을 했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그동안의 서운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집합이 돼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다.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추가로 정의연이 했는데요. 이를 조금 또다시 반박을 하는 듯한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7일 기자회견 이후 6일 만에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동안 기자들의 연락을 사실 많이 받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적한 거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기자회견 나서기까지 1년 동안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그런 일순간에 부추기거나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 계속 생각을 해와서 그 고민의 결과 이건 정말 내 마음에 내 의지로 이 기자회견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정의연의 그동안 30년간의 이 운동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단체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할머니가 이 기자회견 정의연의 서운한 감정, 미움,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 인권운동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 단체 안에 적폐를 없애야 된다라고 적폐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폐가 정확히 누구다라고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표출했던 만큼 이 기존의 집행부일 가능성에 이제 조금 추정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꼭 사람은 아니고 그냥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처리 방식 그런 것도 적폐일 수 있겠죠.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의연이 좀 오해를 푸는가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반박하는 입장이 나오면서 이제 또다시 논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용수 할머니는 5월 7일 기자회견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입장문이라든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년 동안 이 정의연, 과거 정신대 피해 대책협의회라고 불렸던 정대협이라고 불렸던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회계상의 오류 또는 여러 가지 지금 할머니 입으로 얘기했지만 적폐라는 그런 용어까지 썼습니다. 윤미향 당선인도 사실은 지금 할머니 비판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막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그런 최현미 기자 비슷한 얘기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당선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과 관련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잘못한 게 많더라. 아마 저 부분은 이제 사건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기사가 많이 이런저런 기사들이 보도된 걸 보고 생각해보니 잘못한 게 많더라라는 또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위인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옳은 거지 양심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왜 위안부 문제를 마음대로 팔아먹느냐. 본인을 이용한다라는 표현도 썼고 팔아먹는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변명하면 거짓이 나타나게 돼 있다. 라면서 대통령이 직위를 주든 국회의원을 시켜준다고 하든 본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거절을 했어야지. 본인의 국회의원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네, 뜻이군요. 그렇죠. 본인의 사료사욕을 챙기려고 위안부 문제 같은 거 다 밀어놓고 이러는 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는 윤미향과 화해할 수도 없고 정의연은 고치는 게 아니라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오히려 할머니가 자신이 국회의원 나간다 그랬을 때 잘해라, 잘됐다, 격려해줬다고 했는데 또 할머니의 얘기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윤미향이 난데없이 할머니 나 국회의원 하려고 입후보했어요 라고 말하기에 잘했네, 단 한마디 한 거다. 근데 이 잘했네는 응원이 아니라 이 비꼬아서.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었다. 그렇죠. 비꼬은 표현이었다라고 할머니는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에서는 할머니가 기억상의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서운함, 또 이 빨리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머니가 직접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뉘앙스는 확연히 좀 윤미향 당선이나 정의연의 설명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정 기자 들어봤어요? 네, 이 예. 대표적으로 그동안 일제에 관련한 모든 피해자분들을 법적으로 지원을 했던 최봉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예. 이용수 할머니와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분인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7일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로는 할머니와 연락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20년간 같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직접 이 연락을 해봤는데 예. 이 관련한 얘기를 최 변호사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잘해봐라라고 한 것도 사실 그 진짜의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비꼰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할머니하고 싸우게 됐는데 내가 누구보다 우리 할머니하고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달 가까이 조찬 모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지금 아파트에서 혼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짜증을 내시고 불평을 이야기하시는 걸 갖다가 그걸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죠. 입장문에 대면은 정의련과의 30년의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폄훼되거나 그 갈등의 그 소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지금 한편으로는 또 어느 언론들은 뭐 정대협 해산해야 된다는 등 이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2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할머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만남을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머니 근처에서 할머니를 케어한다고 하는 분이 선의로 할머니를 도와준다는 것은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할머니를 욕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명 당선자하고 할머니를 만나도록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수방관령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명식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2, 3주 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님 전화를 받고 가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도하는 단체가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그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의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윤명씨에 대해 가지고 불평을 이야기한다든지 부정적인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게 일파만파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께서 역정을 내셨거든요. 내하고 지금 윤미향 씨가 오랫동안 이런 관계에 아무 관계 문제도 없는데 왜 지금 이간질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국회를 감으로 인한 섭섭함 표시도 하셨고 그 있던 기자들도 이거 뭐 뉴스 가치가 없다 생각가지고 별것 아닌데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하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30년 동안에 그 윤미향 씨하고 할머니의 그 관계라고 하는 건 동지적 관계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할머니를 사랑하고 지탱해 준 사람이 윤미향 씨예요. 이거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일본 극우 언론들의 그 먹잇감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정대협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들었는데 사실 이 정의연이 해체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번에 추가 또 할머니께서 입장을 내신 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함께 운동을 해왔던 분들은 이 30년간의 정대협의 이 운동을 폄훼하지 말아달라 이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정의연이 그동안에 이제 할머니의 얘기를 반박하면서 좀 일부 기억이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머니가 또 반박을 했어요. 내가 내 기억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나를 피해자 증인으로 데리고 다니는 그 정의연의 운동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도와서 20년 넘게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 활동을 했던 이 최복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 쪽 설명과 근사해요, 그렇죠? 가까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서운함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자신의 곁에 있지 않고 국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최봉태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 본인은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여기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좀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그리고 이 과거사 문제는 빨리 이제 조속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이거를 굉장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회계가 정확하냐 아니냐의 지금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퍼졌거든요. 그래도 뭐 보수 언론이 회계 문제는 회계 문제대로 뭐 국세청하고 해결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예. 지금 뭐 최 변호사나 뭐 주위의 사람들 예. 보면 할머니 기억이 나빠졌다. 그다음에 감정적 불안감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예.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서 지금 이게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내부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공적인 법인으로서 NGO로서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가 사실은 국민들의 뭐 알 권리가 있고 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이 힘이 있는 건데요. 아니 지금 뭐 내부에서 싸움하는 거 우리 관심 없어요. 실질적으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연대였는지 그것은 항상 예산과 인원으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점 뭐 의혹이 없도록 하면은 그다음에는 진짜로 뭐 우리가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지금 뭐 감정이 뭐 양측이 조금 고조가 됐다 그러면 최봉태 변호사 얘기처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푸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뭐 지금 이거 갖고 친일이니 반일이니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오늘은 또 저기 민주당 쪽에 당선자들하고 국회의원 14분이 또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까지 내는데 정치적으로 풀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법인으로서의 정기현이 활동을 했는지 그것이 입증이 된 이후에 두 분이 진짜 30년간을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회계 문제는 국세청이 단순한 오류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탈세를 위해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문제는 그대로 또 풀려가면 되고 정의연에서도 이제 영수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공개를 통해서 그건 그대로 풀면 될 일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정의연을 지지하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또 각 정당들도 입장을 내놓고 이면서 정치적 문제로 가고 있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할머니 주변에서 할머니를 좀 뭐랄까요 부추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최용상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최용상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도 언급을 했고 지금 이 최봉태 변호사도 언급을 했는데 어떤 분이에요? 네, 일단 이 여권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이 뭐냐면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주에 대구의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준 사람이 이제 최용상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역할을 가자평화인권당 대표.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왜 그런 역할을 했겠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민당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탈락한 이후에 민주당은 아베보다 더 나쁘다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본인을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서 예. 그 윤미향 당선인이 됐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다는 게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계속 공격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서 배제된 사람의 문제 제기로 이 일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면서 조금 이제 본질을 다르게 보는 이제 시선들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총선 전에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을 했고 그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했던 인터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이 뭐 시민당 본인들 입맛에 맞게 비례대표 후보 고른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윤미향을 영입하기 위해 나를 뺀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본인이 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제기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당사자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나서서 지금 어제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 기자회견은 누군가의 부추김이 아니라 1년을 고민하고 결정한 거고 예. 최용상 대표에게는 기자를 소개해달라고 한 것뿐이지 다른 건 없다라고 이제 예. 할머니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언론이 조금 관심을 좀 끊고요. 좀 이 뭐 국세청도 얘기는 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사태 해결을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 의원의 이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 논란이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문제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권력이나 언론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오히려 감시를 받아요. 우리 언론도 권력을 감시합니다만 시민단체도 권력도 감시하면서 우리 언론도 감시해요. 우리 프레스룸도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민단체는 누가 감시해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물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민단체들이 운영이 되는 거는 기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후원금, 기부금, 후원금 뭐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정의연 측에서는 이 기부금을 낸 사람들을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이 윤미향 당선인이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가 이 공개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공개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윤미향 당선자가 그렇다. 그 질문이 예, 그렇습니다. 유도 질문했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SNS 통해서 예. 비판을 했는데 기부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은 자기 실명이지 기부금 사용 내역이 아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 아니냐. 맞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해도 그럴듯하게 왜곡을 해도 정도껏 해라.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명의 기부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의 기부금 때문에 시민단체가 운영이 되죠. 그러나 운영 자체는 기부금 사용은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